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이해 11주 차입니다. 벌써 우리 인간의 이해는 한 번도 지금 휴일이라든가 또 결강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해서 11주 차 달려왔습니다. 오늘 11주 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주 차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주제가 리더의 조건이에요. 리더. 여러분들 리더라고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세요? 어느 단체 또는 모임 또는 집단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나요? 그런 리더는 어떠한 요소들을 어떠한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또 그리고 또 무엇을 갖다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같이 할 텐데요. 먼저 리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비교적 그래도 성공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 또 그 다음에 리더로서 내적으로 스스로 갖춰야 될 요소 그 다음에 외적으로 다른 어떤 그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중요시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 도대체 그렇다면 리더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많이 인용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이게 그래도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의 사전적인 의미로서 국립국어원에서 펼쳐낸 표준 국어대사전을 먼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죠. 표준 국어대사전에는 리더. 우리말로는 딱히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선도자, 선구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최근에는 역시 그 외래어를 그대로 이제 거의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외래어로서의 리더, L-E-A-D-E-R 영어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리더는 우리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이면서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더 이상의 설명은 또 없어요. 먼저 다른 중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바로 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저 사람 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회사의 어떤 임원이나 대표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학교의 장이라든가 또 어떤 단체의 장이라든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표현을 할 때 성공한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오늘 주제인 리더의 조건에서 먼저 바로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박사가 저술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 이런 것들을 갖다 먼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지은 원서는 저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베스트셀러로도 많이 읽혔었던 그런 책입니다. 바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제 지은 건데요. 여기에서 바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떠한 습관, 어떠한 것들이 늘 몸에 배어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또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7가지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 먼저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제 이야기한 그런 책의 내용들인데요. 제일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뭐 대학 입학할 때 그때 학과를 결정하는 거 또는 학교를 결정하는 거 뭐 부모님들의 이야기, 주변에서의 이야기, 또 뭐 친구들의 이야기, 뭐 많이 이제 이야기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결정은 누가? 본인이, 자신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그런 어떤 조언이라든가 참고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본인이 주도해서 그래서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랍니다. 바로 그래서 개인 비전, 자기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꼭 주도를 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연관돼 가지고는 헨리 데이빗 소로라고 하는 사람은 주도적인 노력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향상시키는 인간의 불가사의한 능력보다 더 좋은 것은, 더 고무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예. 자,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두 번째는 뭘까요? 예.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예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예. 단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바로 눈앞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일을 갖다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계획을 갖다가 장기적인 그런 계획, 소위 이야기하는 마스터 플랜을 갖다가 먼저 짜라는 거예요. 그 마스터 플랜 속에서 이제 내가 처음에 무엇을 시작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 리더십의 원칙으로서 끝을 생각하면서, 즉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 중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최종 계획까지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플랜을 짜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올리버 웬델 홈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들은 우리 안에 있는 역량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사소한 것들이자, 그렇지만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갖다가 다 품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마스터 플랜, 원대한 계획 안에서 그리고 시작을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습관은 뭘까요? 세 번째 습관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을 갖다가 하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런 그 경우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시급해요. 빨리 해야 돼. 이거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일이야. 중요하면서도 소중해. 그럴 경우에, 즉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 여러분들 중에는 무엇을 먼저 하나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빨리 마무리해야 될 시급한 일을 갖다 이제 먼저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시급한 일 이런 것들보다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먼저 한답니다. 그래야지 전체 계획에서,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 거니까는 그것을 갖다가 함으로써 커다란 그런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전체를 흐트러지지 않게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대요. 시급하다고 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부터 먼저 한다면은 자칫 일을 그르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관리의 원칙을 갖다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괴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 즉 중요한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시급한 일, 빨리 해야 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습관들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승을 생각하라. 승리를 생각하라, 성공을 생각하라가 아니라 승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도 승리하고 나도 성공하고 또 이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체, 집단, 무리를 갖다 이끌 때는 나도 성공을 하고 모두도 승리하는, 즉 상대방도 같이 승리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승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혼자만이 아닌 대인관계, 상대와의 관계, 또 어떤 그 단체를 이루는, 집단을 이루는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울러서 같아서 일을 갖다가 진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승승을 서로, 즉 소위 얘기하는 같이 가는 것이죠. 같이 시너지를 내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황금률은 충분히 마음 깊이 새겼으므로 이제는 이것을 생활에 적용해보자. 즉 같이,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뭐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하지만 같이 성공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켜라 해요. 어떠한 일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함에 있어서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를 설득을 할 수 있고 또 상대에게 동의도 구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바로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공감을 갖다가 구하는 공감의 커뮤니케이션 원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유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뭐 행동을 하든 뭘 하든 그 이유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감을 갖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구하고 설득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뭘까요?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내라요. 아까 승승하라 라고 하는 부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유사한 부분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시너지를 내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협력이에요. 자, 공동체를 또는 어떤 집단을 갖다가 할 때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루고루 반영하라는 거예요. 다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을 갖다가 구하라는 거예요. 혼자만이 어떤 것들을 갖다가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래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승승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창조적인 협력을 갖다가 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한 성인의 소망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어려운 일에는 단합을, 많은 사람들의 단합을, 힘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일에는 다양성을, 다양한 의견도 다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관용을 좀 포옹하는,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력을 갖다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라예요. 끊임없이 쇄신하라. 즉 자기가 원칙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되 끊임없이 자기가 원칙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새롭게 방향을 수정을 하고 또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학습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적인 자기 쇄신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밑에 브루스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 때로는 이러한 사소한 일이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은 없다. 주변의 환경에도 민감하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된다. 우리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러한 시대가 올지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곧 극복이 되고 뭐 옛날로 돌아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변화한 시대에는 또 생각도
변화를 시켜야 되고, 우리 수업 방식도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쵸? 끊임없이 쇄신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또 그렇게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성공한 사람들, 즉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의 비교적 공통적인 그런 이제 습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말고 또 우리가 리더로서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다양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했더니 이렇더라고요. 리더로서 갖춰야 될 덕목, 요소는 제가 내면적으로 내가 갖춰야 돼. 내가 스스로 갖추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외적인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느 집단이나 단체나, 그쵸?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원만하게 하고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해갈 때 그 사람들 갖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요소들로서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발휘해야 되는지, 이런 외적인 요소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내적인 요소로 내가 갖춰야 될 요소로서는 첫 번째가 이렇다는 거예요. 스케줄과 활동을 한눈에 파악하는 시스템. 여러분들도 뭐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이제 계획을 갖다 세우잖아요, 그렇죠? 뭐를 해야지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뭐 합니까? 뭐 애니얼 플랜, 연간 계획을 1월에는 뭐 하고 2월에는 뭐 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수첩 또는 요즘은 이제 일정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정을 보거나, 또는 뭐 여러분들 이제 책상 앞에다가 1년 애니얼 플랜 그래서 1년 그 계획표를 갖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러한 스케줄, 끊임없이 자기의 그런 활동 그리고 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스케줄, 즉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활동을 갖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이제 갖출 필요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내적인 요소로 갖춰야 될 건 뭐냐면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하는 능력. 나 혼자 물론 최종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도 듣고 참고도 하고 거기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얻어서 내가 최종적으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러한 경계를 갖다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하고 연계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이러한 능력을 갖다 키울 필요가 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사실은 아까 나왔었던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습관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정한 규칙을 깨는 용기. 그쵸? 뭐라고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마지막. 끊임없이 쇄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렇게 정한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따르되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는 그러한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석을 하고 또 그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 연계를 하고 또 변화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크게 세 가지 요소들. 이것이 이제 저는 이제 내적인 요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바로 요거는 뭐를 참고를 했냐면은 조금 뒤에 이제 영상을 갖다 같이 보실 텐데, What it takes a great leader. 위대한 리더. 그렇죠? 무엇이 위대한 리더를 가져오게 하는가? 무엇이 위대한 리더를 만드는가예요.
즉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같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포춘 500 안에 속한 몇몇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근무했습니다. 그들도 유능하고 통솔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위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리더십은 재능이 꽤 많이 관여한다고 봅니다. 저는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 여러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수해왔습니다. 두 대답을 들어보면 리더십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상당히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들은 4,000개가 넘는 리더십 프로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만 정작 이런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선천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리더십이 선천적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통솔력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에 존재했던 미래의 리더라 불리던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옮겨가거나 미처 리더의 임무를 맡을 준비가 되지 않아 자신의 기회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매우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능력과 태도를 가져야 바람직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분야의 자료는 공통적으로 리더는 3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유능한 리더들은 달력을 자주 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리더는 자신과 자신의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미래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하려면 리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 그들과 대화할 때 다루는 주제, 요즘 읽는 책, 들르는 장소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자신의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추세를 종합해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리더는 자신의 스케줄과 활동을 한눈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달력은 그 시스템의 좋은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 너머의 연결입니다. 리더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경계가 존재합니다.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동창이나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들이 대표적인 경계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편안합니다. 경계하는 사람들과의 협업은 마찰이나 갈등이 적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발전하는 리더는 자신과 사회문화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성격적으로, 능력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런 분야를 가리지 않는 연결성은 리더로 하여금 새로운 패턴과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자신이 정한 규칙을 깨버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적용한 방법이 회사의 성공을 불러왔을지 몰라도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조직이 처한 상황과 변수에 맞게 전략과 규칙은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리더는 이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직원들에게 변화의 의지를 알려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회사에 초청해서 의견을 구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입니다. 리더는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교육으로 길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결하고 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조직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될 3가지 덕목, 즉 내적인 요소로서 내가 무엇을 먼저 갖추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그 내적인 요소로서 제가 이제 3가지를 갖다가 꼽아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리더의 조건으로서 먼저 우리
리더를 갖다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 박사의 그 저서에서 나온 7가지를 갖다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고, 그 사람들의 습관이 어떤 것인지를 참고함으로써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가 갖춰야 될 그런 이제 요소로서 내적인 요소, 외적인 요소로 이제 나눴을 때 내적인 요소, 내가 우선 갖춰야 되는 그러한 3가지 덕목들, 3가지 요소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1교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